들어갔어요 전부. 들어갔다고. 응. 예정 떴고. 빨간 거. 오늘 한국경제예요. 한국경제 2025년도 11월 25일자 기사. 이 계엄딛고 정상외교 복원, AI 방산 원전 세일즈 외교 성과. 우리나라가 비상계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이런 것들이 또 31명의 줄탄핵이며 무정부 상태에 우리 국민들은 뭐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인신매매로 팔려나가고 고문을 당하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우리나라 품격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외교가 복원되고 이것은 또 지속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이 미국의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대로 순리적으로 잘 풀어나간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잘못된 점은 이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당을 그 정치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입법 독재를 쓴다든지 뭐 사법을 마음대로 상권 분립인 이 나라에 상권을 무너뜨리고 입법이 마음대로 독재를 쓰고 사법을 검찰을 없애고 잡아 흔드는 거 안하무인격이죠. 이런 것들 법을 제멋대로 입맛대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참. 그리고 이 정치 파트너의 야당에 쓸만한 인물들 전부 다 차례차례로 법법자로 만들고 정치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오늘 한국경제 2025년도 11월 25일자 기사. 이 계엄딛고 정상외교 복원, AI 방산 원전 세일즈 외교 성과. 뭐 그 비상계엄이 있기 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고 그 이상이 된 느낌이 들어요. G7 UN 아시안 에이펙하고 또 G20 올해 숨가팠던 다자 외교. 침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5개월간 5개 다자 외교 무대를 밟아 한국 대통령 사상 최초 안보리 주재, 에이펙 경주선언 채택 이끌어내, 엔비디아 GPU 26만 장 공급 확정, UAE와 방산 등 MOU 7건 체결도, 실제 수주로 연결이 최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 중동 아프리카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합니다. 지난 6월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5개월간 5차례 다자 외교 무대를 밟았다.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의장국 대통령 자격으로 주재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넘게 실종된 정상 외교를 정상화하고 방위 산업, 원전,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산업의 영역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각국 정상과의 회동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는 게 내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상 외교 완전 복원. 이 대통령 취임 후 G7 정상회의 유엔 총회 미국 9월과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5개의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많은 일이에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 했어요. 이재명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일단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든지 이재명 정부가 됐든지 간에 잘하고 있으면 그냥 밀어주자. 더 이상 탄핵 운운하고 정부를
정부를 잡아 흔들고 대모질하는 거 이제 좀 그만두고 민주당은 야당을 갖다가 정치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60%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상승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기운을 잡아 흔들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대적이죠.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자기가 지지한 세력이 아니다고 뒤집어 엎고 또 자기가 뭐 그 뽑았던 뭐 인물이 아니라고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고 이 짓거리 하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만약에 김무수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이만큼 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잘하고 있다. 잘 나가도록 그대로 밀어주고 야당도 너무 대통령을 잡아 흔들지 말고 특히 민주당은 정청래를 비롯해서 추미애 국민의힘당의 주요 인물들 가지고 난도질하고 정치보복 하지 마라. 이제 좀 편안히 살자. 국민들도 탄핵 뭐 또 국민의힘당 쪽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자 그러는데 탄핵시켜서 새로 들어올 사람이 이재명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재명은 지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정도 잘하고 있으면은 두고 보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것을 보니까 지금 어떤 인물을 갖다가 세워놔도 지금 이재명만큼 못한다. 우리 국민은 무슨 뭐 윤석열 이재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물이 필요하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재명이 예상보다도 뛰어나게 잘하고 있으니까 잘 밀어주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거대 여당이 국민의힘당 잡아먹기 위해서 해체시키니 뭐니 국민의힘당 뭐 누구예요? 추경호까지 지금 잡아들이고 무슨 전 국무총리 한덕수니 무슨 나경원이 뭐 전부 뭐 권성동이니 다 집어서 다 범법자를 만들고 이거 뭐예요? 지그들끼리 해먹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국민이 41% 지지를 줬던 제1야당을 가지고 그렇게 뭐 지금 마음대로 해체시킬 만큼 만만하냐 국민들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야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정상외교 완전 복원되고 이제 안정되고 있는데 자꾸 이재명 대통령 흔들고 학생들을 젊은 사람들 동원해서 흔들면 우리는 이제 나라가 안정적으로 돼 있을 때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나라가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부가 내가 지지 안 했더라도 잘 굴러가도록 갖다가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 민주당 그 몇몇 정치인들 싸가지 없이 그 야당을 가지고 정치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지그들 멋대로 갖다가 뭐 과반이라고 밀어붙이고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이 뽑은 야당을 해체시키니만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 대통령 취임 후 G7 정상회 유엔 총회, 미국 9월 아세안 정상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5개 다자 정상회에 참석했다. 엄청난 일을 치렀죠. 다자 외교 대비 무대인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일본, 영국, 인도 등 9개 유럽연합 포함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 복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시바 시게루 때는 한일 관계가 좋았어요. 지금 뭐 그 여자 다카이치가 들어오면서 한일 문제나 중일 문제가 다 지금 뭐 상당히 지금 거꾸럽죠. 당시 일본에서는 이 대통령이 반일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이를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나는 봐요.
9월 뉴욕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안전보장이사의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대북 구상한 이교류 N 관계 정상화 D 비핵화 전략을 처음 국제사회에 공개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 채택을 이끌어낸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 잘했어요. 모든 것 부분에서.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한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해서 외교 영토를 넓힐 초석을 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트럼프의 관세 그 전략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도 참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인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방산 원전 반도체 세일즈 외교,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도 이끌어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 26만 개 국내 공급을 확정한 게 에이펙 정상회의 때다. 품귀 현상을 보이는 GPU를 특정 국가에 대규모 공급하기로 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 노력이 가장 컸지만 AI 허브 구상이라는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이 명확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 기업의 감사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이 애국자 노릇 다 했어요. 정부 혼자서는 못하죠. 그런 것도.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는 레리 핑크 블랙홀 회장을 만나 한국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협력을 약속을 받아냈다. 대규모 방산 원전 수출 기반을 발현한 건 이번 중동 아프리카 순방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해서 미래 첨단 분야 양해각서를 7건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한 아랍에미리트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구성이 핵심으로 꼽는다. 이는 OGW 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아닌 USE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방산은 단순 무기체제 수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동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수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방산협력 모델을 마련했다. 같이 만들어서 팔자는 거죠. 그 나라에만 파는 데서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UAE뿐만 아니라 호주,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 취임한 후 거의 모든 양자 회담에서 K방산 경쟁력을 강조하며 협력 강화 논의를 했다. 방산 원전 등 주력 분야 협력 약속을 성과로 만들어내야 하는 건 과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수주로 이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물론 이제 상대국 입장에서는 천문학적 자금을 장기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최근 맺은 MOU들 중 한두 개만 수주로 이어져도 대성공이라는 평가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가지고 자꾸 고기가 물어야 그것이 계약이 좀 고기도 잡지요. 자꾸 미끼를 던지고 서로 물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한국경제 이 계엄딛고 정상외교 복원 AI 방산 원전 셀즈 외교 성과 2025년도 11월 25일자 기사에 대해서 썬가 그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는데 나도 여기 동의해요. 이 대통령이 이 계엄을 딛고 정상외교를 복원했어요. 다시 AI 방산 원전 세일즈 외교 성과 등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한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시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서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순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안에서 민주당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연기해서 그냥 할게요. 헤럴드 경제 2025년도 11월 25일자 같은 이 대통령 얘기인데 여 대통령 순방 기간의 집안 싸움 정책 내 룰 속도 조절 이라는 기사예요. 로키 자처했던 여 71표제 내홍 심화 중앙위 최종 의결 일주일 연기 보완책 마련 이 대통령 순방 뒷받침하겠다더니 행동은 딴판. 이 대통령이 이렇게 큰 일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민주당 놈들은 정청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날을 치니까 지금 시끄럽죠.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외교 성과를 가리지 않겠다며 로키 행보를 자처했던
여당에서 지바싸움이 터졌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계파 갈등으로 번지면서다. 이건 정청래 자신을 위한 이런 법이란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계속해서 당대표를 해먹겠다는 소리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계파 갈등으로 번지면서 당 지도부는 당헌 개정의 최종 결정 시한을 늦추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을 깔다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당 대표를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뒀다는 거죠. 한 여권 관계자는 25일 헤럴드 경제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 순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을 여러 번 해놓고 행동은 딴판이라며 이 대통령 순방만 가면 당이 시끄러지는 상황이 거듭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없을 때 그 대통령을 갖다 뒷받침하도록 여당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집구석에서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한 민주당 재선 의원도 법사위원들은 검사장 고발, 정 대표 당헌 당규 개정 물어붙이기에 대한 반발로 당내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가 또 불거졌다고 하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계속 민주당의 이런 문제는 정청래하고 추미애가 문제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독재를 쓰면서 이게 다른 뭐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네 당 민주당에서도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이런 같은 민주당 많은 사람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정해야 될 것을 지 마음대로 멋대로 입만 맞는 사람끼리 뭐 16% 사람 가지고 밀고 가서 90% 찬성했다라고 밀고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앞서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이 7박 10일간 중동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지난 1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순방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 말처럼 장 지도부는 이 대통령 외교 성과를 알리는 것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대통령 순방은 민생과 아주 직결된 내용이라며 순방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대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뭐 이런 민주당 놈들이 뭐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문에서 보도한 걸 보고 우리는 그걸 알죠. 우리 국민은 대통령 가서 해외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한 쌈질하느라고 뭐 국민한테 뭐 알리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민주당이 공언한 로키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정 대표가 띄운 당헌 당규 개정안을 둘러싼 내용이 깊어지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20일 164만여 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헌 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대순대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갖다가 풀었다는 거죠. 통상 당무 관련 투표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 투표권을 행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10월에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대폭 완화된 규정에 도입되면서 그냥 10월에만 당비만 내도 된다. 6개월 안 내도 돼.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기존 룰을 깨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갖다 하는 거죠. 이번에 10월에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대폭 완화된 규정이 도입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가 설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가 보기도 그래요. 저조한 투표율도 문제가 됐다. 100%에서 14%만이 이 투표에 참석했다는 거 틀린 거거든요. 과반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 지도부는 내부 의견이 분출하자 오는 28일 예정했던 중앙위원회 의견을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미루고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뭐 이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나간 사이에 뭐 빠른 시간에 뭘 해치우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당헌 당규 개정안은 최고 미 당무위 중앙위 순으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21일 해당 안건을 의결했고 전날 당무위에서 또 처리됐지만 중앙위에서는 최종 의결은 연기가 된 것이다. 정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의 주요 정치 이벤트마다 당이 주도하는 이슈가 이 대통령의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나는 민주당에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60% 국민이 지지를 주면서 민주당은 40%대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건 대통령하고 20%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거리짝거린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는 태도들이. 국민들이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해체시킨다라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당이 이 나라의 제1야당인데 41% 지지를 줬던 당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모든 헌법 원로 학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내란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 놈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추경호 무슨 전 당대표, 국민의힘당 당대표니, 뭐 나경원이 무슨 권성동이, 권영선 뭐 누구니, 뭐 지금 장동영이 전부 범법자로 만들고 다 잡아 흔든다는 거예요. 뭐 쓸만한 게 있으면 전부 다 갖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활동을 못하게끔 손발을 묶고 이런 짓을 하는데, 정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대통령 주요 정치 이벤트마다 당이 주도하는 이슈가 이 대통령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은 거듭 제기해왔다. 맞아요. 나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청래하고 추미애가 민주당 망친다 그렇게 나 주장해왔어요. 지난 9월 11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 간의 이른바 투톱 갈등이 떠올랐고, 같은 달 24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앞서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됐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 입법이, 거대 입법이 독재를 쓰면서 사법을 불러일으키고 난리치고 있잖아. 지금 국민이 보기에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독재를 쓰고 있고, 뭐 제1야당을 갖다 정치 파트너로 생각지도 안 하고 지그들이 숫자 맞다고 막 밀어붙여요. 투톱 갈등은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 입장을 묻는 말로 돌아왔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 지도부와 소통하지 않는 점이 드러나게 됐다. 법사위원은 2년마다 서로 여당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런 관행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지그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이 정청래에서부터 추미애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안 내놓고 있어요.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는 지금 민주당이 추미애가 하지 말고 국민의힘당이 줘야 된다. 줄 때가 이미 넘었다. 너무. 뭐 국민의힘당이 뭘 가지고 싸웁니까? 대통령 거부권도 없는 데다가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차지하고 173석을 가지고 107석이 어떻게 이겨대요? 과반이 넘는 173석이 모든 걸 다 처리해버리죠. 오늘 헤럴드 경제 2025년도 11월 25일자 기사, 여 대통령 순방기간 집안싸움 정청래 속도 조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강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이제 같은 내용의 정청래 얘기인데 계속 붙일게요.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2025년도 11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정청래 떠나겠다 반발해 민주당이 1인 1표 최종 결정 미뤘다. 정청래 떠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1인 1표제 정청래가 밀어붙였던 것을 일단 최종 결정 미뤘다고 그래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선거에서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앤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가 일주일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마지막 절차인 중앙위원회는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미뤄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일부 우려가 있어 보완을 논의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당헌 당규를 다 바꿔버리고 이 짓을 하니까
정청에 떠나겠다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비공개 당무회의에서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는 등 격론이 오갔다. 권리당원이 집중되는 호남 여론과 가대표 우려 등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민주당이 지금 어떤 세력이 주를 이룹니까? 호남에서 표 안 주면 민주당 없어요. 호남에서 80, 90%를 밀어주는데 호남 그 의원들은 무시하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호남 여론을 과대표 우려 등으로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 여론 관련 대표 우려 등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상당수 반대 의견을 냈다.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무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무위 의결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결하고 나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하면 힘이 빠진다. 항명서 최고위원은 수도권도 문제다. 당에 헌신한 원로급 대의원을 다독일 만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반대 의견을 나왔다. 절차 문제도 제기됐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1인 1표제에 추진하는 과정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미 다 설명하고 공지했는데 뭐가 졸속이냐고 맞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가서 이 집구석에서는 이런 쌈질이나 하고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정청래가 다음 당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 장난친 거예요. 그러자 이 최고위원이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재차 반박하는 등 언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최고위원은 당무위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대통령 순방률 이렇게 이의가 없는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지금 정청래의 국민의힘당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사법에 대한 태도가 판사 주제에 대법원장이 대단하냐 이따위 소리나 하고 법사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그리고 무슨 국민의힘당을 니들 내란으로 다 갖다가 구속시키고 다 해산시켜버리겠다 이따위 소리를 함부로 하면은 국민을 우롱한 거예요. 이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국민이 뽑아내서 42%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을 가지고 그따위로 하면은 다음에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자 정 대표는 보완책 마련을 위해 수기할 시간을 갖자며 중앙위 개최를 일주일 미루자고 했다. 정 대표는 일주일 연기된 동안에 지혜를 모아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 48명 중 2 내지 3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 제한적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등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 조항 25조 1항을 삭제해 권리당원 대의원의 표를 등가로 취급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는 개정안인 만큼 당내 이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것을 왜 정청래가 16% 사람만 가지고 10월 달에 해비 낸 사람만 된다 해가지고 90% 지지를 받았냐. 이건 계획된 자기들끼리 해먹은 거죠. 16% 100%에서 16%면은 84%는 뭐였냐.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1인 1표제가 사실상 대법원제 폐지를 뜻하다 보니 지역 대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청래를 떠나겠다는 문자도 온다고 전해졌다. 정청래를 떠나겠다는 건 민주당을 떠난다는 소리죠. 오늘 중앙일보 청래당 떠나겠다. 청래당 떠나겠다 반발해 민주당 1인 1표 최종 결정 미뤘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